30년 모은 적금을 자식에게 줬습니다. 돌아온 건 한마디였습니다. 그 돈 다시 드릴 순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손끝이 얼어붙는지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현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줄 봉투를 봉합하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외식도 적게, 여행도 몇 번 못 갔습니다. 애들 교육비만큼은 줄이고 싶지 않아 끝까지 버텼고, 퇴직한 뒤에도 남편은 경비 일을 하며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그 적금이 드디어 만기가 된 날, 남편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들 결혼하면 보태주려고 우리 둘이 고생 많이 했지.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듯한, 허전한 듯한. 그리고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괜히 설렜습니다. 식사 후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동안 모은 거야. 너희 집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되라고. 아들은 놀란 눈으로 봉투를 열어보고 묵묵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반응이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도 미안하다는 말도 기뻐하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아들은 오히려 표정을 굳히더니 봉투를 테이블에 둔 채 말했습니다. 이 돈 다시 돌려드릴 순 없어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무슨 말이야? 아들은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이미 써버렸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하루 만에?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남긴 말은 그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쓰실 데도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그리고 문을 나서며 며느리가 내뱉은 마지막 말. 부모 돈은 결국 자식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썼는지, 그리고 왜 저에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이 돈을 쓴 진짜 이유. 아들 부부가 다녀간 뒤 집안은 이상한 정막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돈 잘 주었어? 기뻐하던가? 저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응, 좋아하더라. 고맙대. 남편은 저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늙어도 부모 마음은 같아.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찔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눈 밑은 새까맣고 표정은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돈 어디다 썼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출 막았어. 대출? 예. 나랑 아내가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한계가 왔어. 집도 생활비도 애 계획도 다 막히고 솔직히 숨 막혔어.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너희가 힘든 걸 나한테 하나도 말 안 했다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창피했어. 아빠한테도 잘 살고 있다고 믿게 하고 싶었는데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차갑게 보였던 말들, 부모 돈은 결국 자식에게 온다는 그 말조차 온갖 창피함과 불안, 압박과 두려움이 뒤섞인 절망의 말이었다는 걸.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우리 며느리 착해. 그런 말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치만 지금 상황이 너무 버틸 수가 없었어. 저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이 힘들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고, 부모로서 우리도 그만큼 살아오느라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그런 말하지 마라. 부모 돈은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아프면 아픈 거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지. 그걸 당연히 여긴다면 그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다.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너 바닥을 봐야 사람 된다. 남편은 잠자코 방을 들어오더니 아들과 저 사이의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 저는 숨을 들이쉬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돈 다 써버렸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썰렁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다. 저와 아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했다고? 남편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쓸 만큼 썼으면 이제 바닥을 봐야지. 아들은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잔잔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넘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넘어지면서 배운다.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걸 견디면서 크는 거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준 돈이지 평생 비처럼 지고 살라고 준 돈이 아니다. 그 돈 없어도 우리는 산다. 내가 다시 서면 그게 부모로서 제일 큰 복이지. 아들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미소도 짓지 않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면 다시 일어서라. 나한테 죄송하다고 말할 시간에 내 인생 다시 세워라. 그 말은 위로도 꾸짖음도 아닌 진짜 어른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도울 건 다 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모은 돈은 그저 돈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온기였다는 걸.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고백. 며칠 뒤 저희 집에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한참을 말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죄송해요. 며느리는 의자에 앉자마자 손을 꼭 움켜쥐고 울먹였습니다. 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아들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카드로 산 것들 숨기고 그러다 대출이 불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 진짜는 우리 둘이 살려고 쓴 게 아니에요. 저희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입을 가렸습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고, 그래서 돈이랑 감정이랑 다 얽혀서 저도 나중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들은 차가운 말들, 무례해 보였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사람이 무너질 때 나오는 말들이었다는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며느리, 그걸 몰라준 아들, 그리고 부모에게 숨기려 했던 그들의 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거야. 며느리는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잘 살아보고 싶어요. 저희 정말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크지 않습니다. 잘 살겠다는 마음,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 돈은 없어져도 가족은 남아야 한다. 남편은 며느리의 얘기를 차분히 다 들은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힘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된다. 하지만 가족은 놓치면 다시 못 돌아온다. 아들은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너희 둘이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 있으면 우린 그걸로 된다. 돈 때문에 싸우지 마라. 돈 때문에 헤어지지 마라. 그 말에 집안 공기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숨기지 않을게요.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30년 모은 적금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되찾았습니다. 꽉 막혔던 마음,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 모든 것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준 건 그냥 돈이 아니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던 거지.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데 우리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